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 9번째 시간입니다. 11월 달에는 저희 여성 작가님들의 세계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렇게 좀 특집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지선 작가님, 그리고 2주 후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연속 두 작가님이 출연할 예정이시고요. 오늘 진행 일정은요, 제가 단콘들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소개 좀 드리고, 서 작가님께서 약 1시간 동안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콘들 작가님들이 한 23분 계시고, 이제 청중분들은 또 청중 방에 따로 한 70여 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2번 수요일 2주 4주차 수요일 저녁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줌으로 만나고 있고,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지선 작가님께서 핵심 부분은 좀 올릴 수 없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집해서 좀 올릴 예정이고요. 비용은 저희 작가님들이 재능기부 강연으로 해서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연 들어보시고 이 책은 내가 소장하고 싶다고 하시면 도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블로그에 서평을 써주시면 작가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한 번 정도씩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분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심화반으로 해서 작심 3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깊이 있는 작가님들과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연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현재 그리고 11월 달에 강연은 김성주 작가님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12월 초까지 국내 계시게 돼서 11월 24일 날 나는 27 2등 한계사입니다라는 책 내용으로 그리고 배를 타면서 원양 상선을 타시면서 방문하셨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포함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구민정 작가님께서 발렌시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책 쓰기 그리고 출판 시장에 대한 좋은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출판 기획자인 이정훈 작가님을 모시고 90분 동안 특강을 준비하게 됐으니 글쓰기나 책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쯤인데요. 박정윤 작가님이라고 밥을 짓읍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출판 기념회도 하셨는데 저희 단콘에 참여하시기로 초청을 드렸고 흔쾌히 이제 오셔서 저희가 아마 내년 초쯤에는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쯤에 12월 강연에는 김신영 작가님이 지금 예정돼 있으시고요. 네, 이제 화면 공유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하고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게 채팅창은 지금 같이 제가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먼저 훅쭉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게 뭐 아까 9시 25분까지 맞춰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진짜 할 내용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도 말을 좀 빨리 강연할 때 하는데 정말 좀 빨리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단콘들에서 여행자를 위한 세계지도 읽기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1시간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이제 풀코스 세계지리와 웰컴 투 삽질여행이라는 두 종의 책을 쓴 작가고요. 요 콘텐츠는 이제 원래 보통 유료 강연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특별히 김준범 작가님이 초대를 또 해주셨으니까 또 단콘들에서는 또 이제 무료로 한번 풀어보기로 마음을 잡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소개를 하면은, 이 두 종의 책을 먼저 썼고, 그리고 이제 여행 매거진 트래비의 객원 기자로도 활동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세계지리와 여행 인문학을 주제로 이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24개국 100여 개 이상의 도시 여행을 경험했다고 이제 저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여행 작가로서는 그렇게 몸통 뭐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경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음, 뭐 나이도 젊으신데 뭐 이만큼 갔다 오셨어요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제가 갔다 온 곳에 대해서는 제 경험을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책 냈다고 한 게 이제 요렇게 딱 두 종의 책인데, 어 그래도 이제 원래 단쿤들이 북토크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이니까 책 소개를 좀 더 다른 곳보다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제 책 자랑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풀코스 세계지리라는 책이, 풀 제목이 이제 지리 덕후가 떠먹여 주는 풀코스 세계지리인데, 이제 지리 덕후라는 게 이제 제 뭐 이제 거의 아이덴티티자 거의 따라다니는 닉네임처럼 됐는데, 저희가 한 초중학생 때부터 세계지리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그냥 무조건 시도 보면 더 먼 외국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냥 궁금했는데, 남들은 세계지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지리과 부도를 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하지? 그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되게 실용적인 내용이고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세계지리랑 여행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여행 잠깐 해보자라고 마음 먹었을 때, 두 개의 소재를 결합을 해서 이제 지리 덕후가 탐험해주는 풀코스 세계지리라는 어른용 세계지리 대입문서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가 어른이를 위한 세계지도 읽고 여행하는 법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쓸 때 약간 뭐 아니면 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재가 특이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특이하니까 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딱 진짜 코로나 엄청 터져서 힘들 때 이제 3월 중순 이때 나왔거든요. 음, 근데도 나름대로 괜찮아서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S24에서 1등, 여행 분야 1등도 해보고, 인터파크 쪽에서도 1위까지 올라보고, 교보는 2위까지, 그리고 알라딘만 한 4위, 3, 4위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채널레스 매거진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도 있고, 또 여행 파트 MD분들이 또 이 책 좋아해 주시고 많이 좀 홍보를 제가 또 안 해도 여러 군데서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학교 지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도서관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은 지금 한 5세까지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을 박수를 저 축하드립니다. 스스로 저에게 오늘까지. 치고 싶습니다. 네. 소정 태남님 같이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조금 더 소개드리면, 이제 어른들을 이제 기본 독자로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어른들, 근데 어른이 좀 약간 취급을 하는 거죠. 좀 어른이들도 다시 만나는 세계지도 읽는 법, 그래서 약간 덕도 이런 것부터 쉬운 것부터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세계지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이것만 잘 읽으셔도 사실 세계지리 거의 끝났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지리가 그냥 뭐 암기하고 끝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세계지도 안에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간 뭐 지구촌의 시사 문제라던가,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서 좀 자기의 세계관을 좀 넓힐 수 있다던가, 가치관을 좀 바꿔볼 수 있다던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문학적인 파트도 넣고, 그리고 또 기후별로 이제 지구의 기후를 13가지로 나누어서, 이건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 이미 나누어 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딱 했더니 이것도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요 파트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행 고수분들의 이제 여행 꿀팁 이런 것도 제가 인터뷰를 다 따서 정리해가지고 수록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걸로 이제 기네스 기록으로 이제 세계 지리를 배웠던 걸 한번 재미나게 복습을 하고 좀 더 그냥 즐겨보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이제 세계 지리 기네스 기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도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교과서 같다는 평을 좀 받긴 했지만 이렇게 재밌는 교과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질이라고 괜히 겁먹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제 에세이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쓰게 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여행 책은 그냥 에세이는 보통 하나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감상이라던가 뭐 경험담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때까지 갔던 것들 중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것만 추려서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사실 남 여행 얘기 들을 때 제일 재밌는 게 그 남이 삽질한 얘기 듣는 게 솔직히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행하면서 삽질했던 내용들만 모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컨셉이 나왔고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삽질한 좀 약간 우픈 이야기지만 되게 좀 유쾌하게 좀 직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쓰려고 한 티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읽는 속도 같은 거 굉장히 빨리 내면서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여행 에세이인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네, 이제 사진이 오히려 글을 읽는데 몰입감을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사진을 오히려 배제를 하게 되었고 그 말은 즉슨 글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넉타 보시면은 뭐 여기 뭐 이동할 때 날씨 뭐 사람과 소통 친구랑 여행 갔다 싸운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들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 그리고 여행 가서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삽질을 안 하겠다 그런 교훈도 좀 얻을 수 있는 미리미리 좀 알 수 있는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책이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아니면 10대까지 이제 여성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좀 젊은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읽으셔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책 소개로 벌써 10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지리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세계지리를 잘 배우면은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제가 이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세계지리가 그냥 무조건 학문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를 잘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여행에서 뭐 삽질하는 빈도수를 일단 확 줄일 수도 있고 음, 여행지를 고르는 것도 이제 가서 후회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두시면.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오늘 해볼 거고 일단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 풀코스 세계지리에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깜짝 퀴즈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은 뜨거운 여름이고 당신은 동남아 여행지를 고르는 중이다. 후보 1번, 1번은 비교적 가까운 대만이고 후보 2번은 적도에 있는 나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다. 더위를 싫어하는 당신은 어디로 가야 조금이라도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책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채팅창에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자,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동남아 여진님이 동남아라고 다른 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중인가? 제가 원래 다 기다리고 싶은데 너무 여기 분들은 어떻게 인도네시아로 다 몰리지? 다 책을 좀 보셨나? 일단 제가 다른 데 강연 가서 보통 이거 여쭤보면은 이제 거의 반반씩 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행 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 세계지도를 읽는 기초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이 세계지도죠. 여러분들 보시는 세계지도고 자, 이제 5대양 6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대양 6대주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유치원생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5대양이 5개의 대양이고 6대주가 6개의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오대양육대주 전부 다 읊을 수 있어요?라고 이제 물으면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식빵님 지금 화면에 낙서하시는 거 지금 다 보여요? 하트 해주셨는데 그림 그리시는 거 공유돼가지고 다음 장면부터는 그림 안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오대양육대주 모두 말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우물쭈물합니다.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쭤보면은 그림이 안 사라지네요. 어떻게 없애지? 지워 주실 수 있나요? 그 식빵님 좀 전에 하신 거에서 아마 하나 화이트보드에서 지우셨어. 지워 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오대양 육대주에 대한 정답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오대양 하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까지는 다들 좀 아세요. 그 박상철의 무조건인가 그 노래 맞죠? 그거 이제 태평양의 것만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그거 듣고 다 세 개까지 다 외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북극해 남극해 요거를 많이 빠뜨리세요. 이게 뭐뭐 양으로 안 끝나가지고 그 단어가 뭐뭐 양이 아니죠. 북극양 남극 양이 아니니까 이거를 많이 까먹으셔가지고 빠뜨리기도 하고, 지구가 이제 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가로명까지는 좀 생각이 나는데 위아래를 차마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걸 빠뜨리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육대주는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가끔씩 또 까먹으시는 오세아니아, 이렇게 이제 육대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자체가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이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대륙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도를 잘 보시면 뭔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그 유럽이랑 아시아, 요거 하나의 대륙이죠, 사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게 유럽, 아시아를 나눠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봐도 유럽 반도거든요. 지금 지도가 이제 평면적이니까 그 면적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뭐 남미, 아프리카 이런 거는 좀 작게 나오고 유럽이나 뭐 북미 이런 데는 되게 좀 크게 나온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제 지구본으로 보시면은 유럽이 요따만하고 아프리카는 거의 이따만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견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를 묶어서 유라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남극 대륙인 거 다들 아시죠? 북극은 북극 대륙이 따로 없고 그냥 북극 바다인데 남극은 남극 대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남극 대륙이 정말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유럽보다 커요, 여러분.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제일 작은 대륙이고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거보다 큰 게 이제 남극 대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는 6대주를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유라시아를 묻고 그다음에 남극 대륙을 넣는 게 맞다라는 이제 견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마다 정의할 때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일단 교과서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6대주는 위에 있는 6개의 대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지리 상식이 없는 여행자들이 저지르는 아주 흔한 10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실수,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은 이제 올 여름 휴가에 동남아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유다적 휴양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더위에 엄청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남아 휴양지는 포기하고 대만 여행이나 다녀왔어요. 우리나라랑 가까우니 그나마 덜 더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진짜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대만을 가셨다가 굉장히 이제 여름에 쪄 죽고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풀코스 세계지리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을 때,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이제 여름에 대만 가가지고 더웠던 게 아니고 더웠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북회기선, 남해기선, 덕후 수렴대라는 개념을 몰라서 생긴 일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되게 전문적인 영어 같고 뭔 소리야? 라고 뭐 되게 학술적인 이야기 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지리를 한번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고 뭐
이과라던가 또 문과여도 뭐 문과 출신이어도 세계지리를 뭐 선택을 안 하셨거나 뭐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아직 뭐 들어보지 못한 학생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위가 싫은 여행자들을 위해 여름 휴양지 고르는 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나왔던 요 퀴즈 정답 2번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면은 여름에는 태양이 북회기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선파 뭔지 아시죠? 이거 적도잖아요. 적도. 적도까지는 다들 다 아시죠? 그래서 2도 0도를 적도라고 하고 보통 적도가 가장 세계에서 더운 지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양이 보통 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적도가 보통 태양이 위치해 있고 여기가 이제 가장 덥게 되는데 사실 이제 북대기선과 남해기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계절의 변화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데 이제 여름이면은 여기 보통 이쯤에 있던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쯤에 있던 태양이 여름이 점점 될수록 6, 7, 8월이 될수록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양이 여름에는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북회기선에. 이게 회기선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태양이 회기한다, 다시 돌아간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북회기선, 남해기선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보통 적도에 있던 태양이 여름에는 이까지 올라오고 반대로 이제 점점점 겨울이 될수록 내려가가지고 겨울에는 남해기선 근처에 태양이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태양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제 점점 겨울이죠. 태양이 지금 이쪽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더운 거예요. 이거 뭐 이해 다 하시죠?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내용 아닌데 다들 여행지 선택하실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세요. 다들 알고 있는데 적용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만 이야기 있죠? 여러분 대만 어디 있어요? 대만 여기 있죠? 음, 북해기선에 딱 있죠? 여름에 가장 더운 지역을 가신 거예요. 대만을 음,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옆에 뭐 대만 아니면 옆에 있는 홍콩 이런데 완전 북백이던 전 지구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이때 또 싸게 나와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북해기선 쪽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여름 휴가 가실 때는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적도에 있는 국가라고 하거든요. 거의 적도에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월 평균 이제 최고 기온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대충 비슷비슷한 거 보이시죠? 크게 언제 가든 큰 차이가 없는데 타이베이 대만 수도 타이베이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10도 정도 더 높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타이베이가 여름 기온 제일 높으신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발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지도에서 인도네시아 여기 적도에 있는 요 나라거든요. 요 나라인데 발리는 오히려 한 요쯤에 약간 밑에 있어요. 남반구 쪽에 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계절의 모습이 우리랑 약간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이 이제 발리 동남아라고 무조건 덥다 이런 게 아니고 7, 8월이 오히려 제일 발리에서는 시원한 계절이고 제일 또 건기 시즌이라서 오히려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즌이 7, 8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여행 계획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한번 동남아가 그래 언제 제일 덥냐라고 이걸 알아보면은 대체로 4월이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덥고 태국, 뭐 미얀마, 필리핀 이런 나라들 거의 4월이 지금 제일 더운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랑 좀 가까우니까 약간 그래도 6월이 제일 더운 그런 영상이고 점점 적도 쪽으로 갈수록 거의 비슷비슷한 연평균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더운 이미지의 동남아가 7, 8월에 제일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한국식으로 해석한 편견이에요. 이거를 생각하고 여행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도 수렴대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기후라는 게 사실 그 위도만으로 모든 기후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고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인해 가지고 기후가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했을 때 7월에 가장 더운 지역들은
이쪽 주변이다라는 거고 1월에 가장 더운 지역은 이쪽 주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쪽 가신다, 여기 근처 이쪽 가신다 하면은 그 북해기상, 남해기상 기준으로 딱딱 그렇게 생각해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이쪽 부분 간다 하면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더위 피해서 가시려면은 덕도 수렴대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행 계획 어디 갈지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실수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겨울에 첫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대요. 군에서 야간 보트를 많이 섰는데 제가 추위에 강한 편이더라고요. 겨울에 여행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저는 느린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죠. 덥고 좀 먹고 이제 좀 움직여볼까 싶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계 보니 아직 오후 4시였는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서 오후 4시에 해 지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있으면은 아마 기억 차고거든요. 한국에서는 오후 4시에 질 수가 없고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보통 이제 고위도 지역으로 여행을 가셔야지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4시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우리는 겨울에 빨리 지면 6시, 뭐 여름에 늦게 지면 8시 그런 느낌인데 이제 유럽 쪽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몰랐던 거는 위도에 따른 밤낮의 길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유럽 여행지, 특히 북유럽 여행시 시간 스케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리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대택에 이제 영국 유학생 분의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겨울에 전반적으로 하늘이 우중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워낙 빨리 져가지고 4시나 5시만 되어도 해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일조량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여름이 좋고 이유가 이제 날씨도 좋고 해도 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런던 근처 영국만 해도 이제 4시, 5시면은 겨울에 이제 해가 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조량이 적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여름에는 대신 날씨 좋고 이제 해도 길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북쪽 지역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핀란드 교환학생으로 계셨던 분의 인터뷰인데, 요 분은 핀란드 여행할 때 이제 여름 추천하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행하기 최적의 날씨인 것도 있고, 해가 길어서 여행하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밤 10시까지도 밝아가지고 신기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밤 10시에 밝은 거 본 적 없으시죠? 봤다면은 고비도 지역에 가셔서 보신 걸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거 보실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 생각 보통 안 하시고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되게 좀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약간 지구과학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구가 회전축 23.5도 기울어진 태로 자전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그림 봤던 기억 나세요? 이게 백야현상과 극야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백야, 극야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이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이 정도 기울어져가지고 자전을 뺑뺑뺑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태양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햇빛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아무리 돌아도 여름엔 이렇게 기울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햇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야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남극 쪽에서는 겨울에 이제 햇빛을 아무리 지구가 뺑뺑 돌아도 해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해를 정말 오랜 시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겨울에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요걸 생각하시면은 고위도 지역이 왜 그렇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극단적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그 38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이 38도에 있다고 해서 그걸 38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위도에 있다는 거를 지도상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위에 있죠.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위죠. 그래서 오히려 위도만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랑 거의 뭐 북아프리카, 뭐 스페인 이런 데랑 오히려 비슷한 위도고 나머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상당히 위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엄청 위죠. 보세요. 다른 거 뭐 있는지 없잖아요. 그쵸? 뭐 알래스카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유럽이 고위도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유럽 생속하니까 우리랑 비슷하겠지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겨울 이제 여행을 가야 되면 주의해야 할 점, 뭐 좋은 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여름이 일단 유럽 여행은 베스트 시즌이에요. 아까 글도 보셨겠지만 날씨도 좋고 아, 지금 갔다 올게. 음성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괜찮습니다. 키고 계신 분은 꺼주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 가시면은 이제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는 거를 늦게 지죠. 그래서 하루를 관광할 때 길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을 굳이 또 뽑자면은 야경을 찍기 위해서 10시까지도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행 가시면은 다들 뭐 타워브리지 런던에서 그거 야경 또 찍어야 되잖아요. 센강에서 에펠탑 찍어야 되죠, 야경? 찍어야 되는데 좀 우리 보통 생각해서 한 7시쯤에 갔다가 이제 뭐 사진 못 찍고 10시까지 이제 한참 기다려야지 대야경을 찍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또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빨리 숙소 들어가고 싶은데 야경을 위해 가지고 밖에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반면 이제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오후 4시면은 벌써 어둑어둑합니다. 물론 위치 지역에 따라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이제 가야 될 여행지를 미리 잘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왜냐면 그 뭐 거의 뭐 몇 시에 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 우리보다 한 2시간 정도 늦게 뜬다고 치면은 거의 뭐 아침 10시 가까이야 뜨는 건가? 근데 그렇게 늦게 떠서 4시에 지면은 엄청나게 하루 너무 짧죠. 그러니까 미리 스케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구글에 도시별 일몰 시간 뭐 예를 들어 런던 선셋 이런 거 검색하면 몇 시에 지는지 다 나오거든요. 서울도 검색하면 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시는 것을 네. 추천해드립니다. 서지선 작가님 오늘 1시간 반 동안 진짜 우리 풀 코스로 세계에 다니면서 겪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기후부터 뭐 위도, 경도 이런 지구를 다 분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앞으로 세계 여행 다닐 때 이런 10가지 이야기를 잘 참고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오늘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구본에 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지구본을 하나 작거라도 집에 하나 갖고 계시면 이런 제 뒤에 있는 세계지도 벽 이런 것보다 훨씬 지구본이 더 우리를 지구를 더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오늘 서지순 작가님 1시간 반 동안 강연 너무 유익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박수를 끝으로 오늘 강연회는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